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일단 강합니다. 뭐 유동성의 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대감의 선반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상승의 근거가 되려면은 리얼리티, 실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원자재죠, 원자재. 산업이 회복이 되려면은 재료를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재 시장을 투영해 보면서 시장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매크로 상황부터 빨리 짚어볼까요? 선진국 중심으로 강한 현금 살포식 분양 이렇게 나오면서 원자재와 같은 실무 시장 영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지 동향을 좀 파악해 주시면요. 예, 실물 시장에서는 사실 현금 살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도 유동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가 받거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게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의 호재인지를 갖다 놓고 보자면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개별 원자재의 수급 상황과 재고 상황을 갖다가 면밀히 좀 점검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달려가는 시장이 아니라 그중에서 될 놈만 된다라는 식의 좀 접근, 즉 차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섹터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예.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유동성이 막 골고루 들어가지는 않군요. 아직은 네.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좀 미진하고 뭐 이렇다 네. 봐야 됩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석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이라고 저희 쪽에서 보는 이유가 네. 사실 공급의 주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드라이빙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다만 비철금속 시장은 같은 이런 위험자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급의 주체가 감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공급 주체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산을 갖다가 가동률을 더 빠른 식으로 올리고 있고요. 네. 수요 주체인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수요 회복에 따라오고 있고 중요한 건 경제지기가 되면은 광산들조차도 가동을 갖다 돌린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메탈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동안 광산들이 공급을 못 해준 영향도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메탈별로도 석유 시장이랑 조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메탈 시장은 공급이 좀 타이트한 이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른다. 예. 이게 있군요. 수요 회복보다는 아직은.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전망은 그래서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차별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귀금속과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더욱더 접근을 갖다가 포트 자체를 더 확대하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기금속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확대. 예.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립으로 저희는 여전히 놓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는 여전히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향성 측면에서는 비철은 유효하지만은 다만 속도 측면에서는 좀 더딜 수 있다. 오히려 올해보다는 비철은 내년이 더 우호적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기상 이슈가 약간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에너지나 좀 더 귀금속 쪽으로 비중을 갖다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럽 쪽, 미국, 중국, 유럽 뭐 각 대륙별로 현재 부양책의 강도 어떻게 지금 파악은 또 하고 계세요? 부양책의 강도 측면에서는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순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GDP 성장률 목표치 이번에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규 고용 목표치를 갖다 900만 명 발표했다라는 거는 올해 4% 이상의 GDP 성장률을 갖다 목표를 제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인프라에 있어서도 특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을 기존에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을 갖다 고용 방어를 위해서 즉 단기적으로 양적 고용을 갖다 유발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한 번 더 꺼내 들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메탈이라던가 석유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좀 더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사실 저축률이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소비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은 도시 보험 세력 때문에 못한 것이고 실업률은 올라갔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이 오히려 월급보다 더 많이 줘가지고 가처분 소득은 급증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되면은 미국 쪽 소비는 우호적이고 유럽은 전기차 관련 정책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건설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전통 인프라 관련해서 대책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약간 좀 2% 모자란
수요를 갖다 보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좀 나눠볼까요? 에너지를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에너지 섹터 어제 뉴욕에서 이제 WTI 기준으로는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을 중단하면서 3.4%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물론 이 아시아에서는 또 1% 중반으로 또 반등하고 있는데 뭐 하락과 상승 반등은 뭐 똑같겠죠. 자, 에너지 섹터 분석을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WTI 기준으로 보면은 상단을 갖다가 50불로 하반기 때는 좀 더 열어놨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 자체도 너무 고점 수준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있어서 좀 가격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었고요. 네.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6월까지만 자체적인 자발적인 감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불과 1개월만 한다 했었거든요. 이걸 철회한다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라크나 특히 말 안 듣는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위한 이런 조치라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는 감산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사실 드라이빙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예. 수요가 제일 많죠. 전체 석유 소비에서 50%가 드라이빙 수요인데 일단 대중교통 지수는 좀 회복 속도가 더디지만은 자차를 이용한 개별 드라이빙 수요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걸 놓고 본다면은 전체 석유 소비 50%에서 그중에 25%만 회복돼도 긍정적인 그림이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에 예년 같은 수요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슈를 감안한다면은 계절성 측면에서 재고가 감소하는 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 즉 수요의 방향성은 점진적 안정은 맞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정유사들의 가동률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문제가 네. 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방향성은 유효하겠고요. 미국의 증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우려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접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 자체가 미국이 높아요. 네. 대략 49불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감안하면 본격적인 미국의 증산은 좀 어렵고 이것이 약간 좀 가격의 상단이고 오펙 플러스는 이걸 고려해서 좀 감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계속 하겠고요. 방향성 측면에서는 유가는 수급 측면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재고는 조금씩 줄고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유가는 한 $50 정도 WTI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좋아요. 두 번째 이제 귀금속입니다. 관심들이 많으시는데 금, 은, 뭐 팔라듐까지 갈 수는 없고 자, 금 봅시다. 금 어때요, 요즘?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 경기가 재개되면은 안전자산 수요가 빠진다라고 접근들 많이 하세요. 근데 안전자산 수요가 빠지는 거는 맞죠.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동일한 그림들을 갖다 그렸었는데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자 무이자 자산, 거기다가 달러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세 가지 요점들을 갖다 봤었을 때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하반기 때는 좀 점진적으로 좀 더딘 회복을 하겠지만은 사상 최고치 여전히 무난하고 오히려 1,700달러 선이 무너졌을 때 또는 1,600달러 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가 재개될 때는 주도주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에서 은으로 산업금속 성향과 귀금속 성향을 동시에 가진 은으로 그리고 은에서 다시 또 구리로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놓고 봤었을 때 금은 오히려 퍼포먼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 재개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회복하고 유가가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이 방향성 자체는 내년까지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금 관련 기사 내용이나 분석 내용들 보면 끄트머리에 꼭 달려있는 게 달러 가치 대비 금을 얘기하거든요. 예. 상반되잖아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이 좀 내려가고 이렇게 저울질처럼. 근데 하반기에 달러는 조금 약세 전망을 많이 하던데 그것이 이제 금을 또 올리는 요인이 예.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상단을 열릴 수 있는 존재죠. 결국에는 과거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리버 오아이스 스프레드가 튀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튀었었는데 네. 이 상단이 제한되면서 즉 연준이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 조치가 나오고 상단이 제한되면서 달러화는 오히려 상단이 열렸었거든요. 이번 역시도 동일한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버 오아이스 스프레드는 완전히 안정화됐고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상단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비철금속.
닥터 카파는 요즘 뭐 하고 있던가요? 구리구리. 구리는 사실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여타 메탈 시장이 사실 공급 과잉으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 그나마 개 중에서 좀 우호적인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될 게 결국은 아까 하반기 처음에 때 말씀하신 예. 경기가 재개되면 광산도 재개되고 그럼 공급이 또 늘고 이런 맞습니다. 이슈가 좀 있군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한 7, 8월까지는 타이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상 조달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페루가 5월 말 때 이제 경제 재개하면서 광산 조업을 갖다 재개하고 멕시코도 조업 재개하고 칠레도 곧 있으면 또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상 조달 기간이 대략 2, 3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캔에서 못해도 배로 실어다 나르는 그쵸. 기간. 그걸 감안하면은 대략 8월 때부터는 다시 또 공급의 확대 우려가 좀 다시 시장을 갖다가 눌릴 수 있는 존재라 될 수 있겠고요. 원자재는 재미없다. 그러니까 빛의 금속은 별로 재미없다 이게 되겠네요. 약간 좀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농산물.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기상 이슈가 별로 없어요. 올해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산물은 우리가 수요 단위를 갖다 점검을 했었을 때 뭐 돈 많이 번다고 밥 한 끼 더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사료 수요도 많이 둔화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요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잘 없고요. 공급 측면에서 그럼 요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곧 있으면 미국이 수확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상 이변도 거의 없었던 뿐더러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오히려 저유가 상황에서는 옥수수 가지고 에탄올 수요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본다면은 하반기 때는 좀 재미없는 시장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하고 에너지네요. 그럼 금이 원 탑픽이네. 금하고 유가 정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시장 잠깐 투영해 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